안녕하세요. 잘 뜬 예쁜 언니 커들포드입니다. 오늘 커들포드샵 라방에 공지드린 라방 노트 보셨나요? 오늘 라방 노트에서 얘기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공지를 드린 레인 이슈 6 함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 제가 지금 레인 이슈 6에서 하고 있는 그 버지니아 패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CV 니츠 패턴 뭐 등등등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모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앞서 오늘 라방 노트 보셨으면 그 네 번째 줄에 뜨개 수다라는 그 서브타이틀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뜨개 수다에 보시면 행복한 나를 위한 뜨개라는 소제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특별히 넣은 까닭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미영33님, 블루밍 데이 나이트님, 핫라이트님, 후니맘님, 골드 민주님, 네. 순서대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들 즐거운 한 주 보내셨나요? 일단 아까 하던 얘기를 이제 마저 하자면, 여러분 유튜브 공방장 채널 다들 구독자 맞으신가요? 다들 구독자이시고 알람 설정 종소리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된 거 그거 클릭해서 구독 알람 설정 해두셨나요? 언제 공지 없이 좋은 내용이 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람 설정 해두셔야 보실 수 있어요. 일단 그 유튜브에 그런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 내 공방장입니다. 보시면 예전에 이제 쓰던 저의 그 계정들 중에 영문으로 커들포드라고 된 것들도 있는데 가끔씩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 로고가 있기 때문에 그 커들포드 계정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계정은 제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예전에 하던 거라서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몰라서 제가 그냥 놔둔 거예요.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모든 내용들은 공방장 채널에 있습니다.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특별히 오늘 그 뜨개수다 행복한 나를 위한 뜨개라는 그 이야기를 넣은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지금 꽤나 그 채널들이 많이 이제 제가 그 한 채널에 공방장 채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라방에서 했던 그 방송 분량을 그대로 옮겨두거나 몇 가지 테크닉 같은 것들을 거기에 올려두었는데 조회수를 이제 제가 찾아보면 대부분 그 조회수가 그 테크닉 같은 거 보여주거나 뭔가 만드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뭐 그런 내용들에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수다를 떤다든지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신상품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꽤나 많은 편인데 늘 보여주던 제품으로 중간에 만들던 과정 이런 것들은 그닥 보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방장이 많은 조회수가 있을 수 있는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뜨개질을 잘하는 법에 있어서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도 아마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좋은 디자인에 대한 그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저의 기준에서 좋은 디자인의 정의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보면은 저건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며 또 그 완성품을 내가 따라해 봤을 때 그 사진에 나온 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나오며
그리고 또 예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 그런 디자인이 저는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은 그 디자인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쉽지만 예쁘고 대중적이지만 또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그런 어떤 디자인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감각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의 기준에 그렇게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뜨개질로 만든 어떤 물건이나 뭐 인테리어 소품이나 그 다음에 의상이나 그런 것들은 실상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무슨 시험 보듯이 공부하듯이 막 해야 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뜨개질이라는 건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뜨개질의 테크닉은 단 두 가지. 겉뜨기, 안뜨기 두 개밖에 없어. 너무나 쉬운 거죠. 바늘하고 실만 있으면 겉뜨기, 안뜨기만 할 줄 알면 여러분 뜨개질 다 배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테크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셔서 뭐 공부하듯이 뭔가를 배워야 돼. 뭐 이런 거 저는 굉장히 반대라고 생각해요. 정말 본인이 어느 날 영감을 받아서 난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열정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좋은 디자인이고 그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쉽게 따라할 수 있다면 최고의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끔 저도 그런 거를 하지만 그것만을 주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블로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은 저의 그 니팅 앤 모든 것 카드포드샵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 활동을 그닥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에 뜨개질로 블로그를 꾸미기 시작할 첫 무렵에 보면은 그 당시 어땠냐면은 제가 맨날 포스팅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봤지? 몇 명이나 봤지?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몇 명이 봤어? 오늘은 내가 글 쓴 걸 몇 명이 봤어? 이걸 굉장히 신경 쓴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그냥 올려놓는 것 자체가 저의 그냥 기록이고 누군가 그거를 보라고 찾아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보겠지 하는 그 이유로 이제 올려놓는데 지금은 어떤 글을 올리면 그날 포스팅이 올라가고 나면 보통 한 평균 한 300 정도의 조회수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 글을 썼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정성을 다해 글을 썼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고도 조회수가 뭐 하나, 둘, 뭐 10이면 와 오늘 10명이나 봤어 막 이러고 좋아할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1명 보고 2명 보던 포스팅을 쓰던 저의 글에 갑자기 어느 날 500명이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500명.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글이 하나 보고 2명 보던 나의 블로그가 왜 갑자기 500명이나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썼던 글을 열어봤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제가 썼던 글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퍼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러 성지순례를 한 지금 그 글이 아직도 공개로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카테고리들은 닫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뜨개질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글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퍼가고 많은 분들이 보러 왔었어요. 그 얘기를 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옛날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세요. 옛날 한때 제가 직장생활 열심히 할 때 다시 공부를 해볼까 고민한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학교를 가볼까, 다시 전공을 나의 분야지만 조금 다른 그런 걸 한번 해볼까
고민한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심리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심리학에 굉장히 제가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대학교 마지막 학년에서 그 뭐라죠?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보통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다니죠. 그 취업을 하러 인터뷰를 하러 다니던 그 인터뷰에서 취직이 됐어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고 몇 번을 돌던 것을 저는 뭐 한두 번 봤는데 다 연락이 와서 그래서 취직이 너무나 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취직이 돼서 그게 그렇게 힘든 것이라는 그걸 잘 몰랐어요.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뭐 대학 졸업하면 다 일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보통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몇 년쯤 지나면 이제 슬럼프가 심하게 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가 심하게 왔을 때 내가 과연 남들 하던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때가 돼서 어쩌면 남들보다 좀 럭키하게 빨리 취직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 어렵게 대학 들어가서 대학 졸업했는데 뭐 여행을 한번 가기를 했어, 뭘 하기를 했어.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부터 내가 계속 일만 했잖아. 너무나 뭐지? 이거는 직장 생활이 너무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고민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직장이든지 자기가 맞고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책을 보면서 특히나 이제 그런 고민이 심하게 됐던 사람이 책을 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그런 책들에 굉장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심리학들 서적을 막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 아니야, 좀 더 전문적으로 이걸 한번 읽어봐야겠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 도서들을 대학원을 다시 가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러 전문 도서들을 열심히 읽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때 열심히 재밌게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제가 지금 이 니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제가 니팅을 시작하고 여기에 빠져서 이걸 너무나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공방장이 된 이후로도 그때의 이야기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심리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심리학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데 지금은 가끔씩 그런 걸 읽어요. 제가 뜨개질을 하다 보니까 이 뜨개질과 정신 건강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뜨개질뿐만이 아니라 이 크래프트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들과 논문들과 그에 대한 사회학에 대한 공부들을 자료를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선 그런 걸 찾기 힘들어요. 보통 논문들은 영문이거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계통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읽는 거를 상당히 또 즐겨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읽으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봐야겠다. 뭐 어차피 한두 명밖에 안 읽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뜨개질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그런 많은 그 자료들, 논문, 사례 이런 것들을 글로 쓴 적이 있어요. 그게 500명 넘게 오셔서 하룻밤 만에 보고 퍼가고 날렀던
글이 된 거죠. 뭐 그 다음에 글을 썼을 땐 또 다시 1명, 2명 그랬어요.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 글만은 많은 분들이 퍼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 뜨개질을 그런 거 신문 기사에 짤막하게 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뜨개질을 하면 뭐 연산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 뜨개질을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뜨개질을 하면은 그 창의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래? 왜? 내지는 그거 이외에는 없어? 이런 질문들 아마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것밖에 없어? 사실 더 있습니다. 뜨개질을 해서 정신 건강에 미치는 가장 그 중요한 영향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뽑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 공방장 채널에 업로드가 됐을 때 조회수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밤에 자기 전에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눈 감고 들어보셔도, 뭐 제 목소리가 눈 감고 들어서 좋을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보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거는 심리학 그 교과 내용에 있는 겁니다. 보통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재밌었던 분야는 무엇이냐, 이 심리학이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그런 카피라이트를 쓰느냐,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심리학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심리학에는 통계학이기 때문에, 심리학이 무슨 뭐 점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통계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내가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뭐 사게 되는 물건들 있죠. 뭐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데 나 굳이 목마르지 않는데 콜라를 집었다든지, 나 굳이 껌 씹고 싶지 않은데 껌을 하나 샀다든지, 뭐 굳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뭔가 물건을 샀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홍보 전략에 농간이라면 농간이죠. 그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 매대의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에 그 물건을 진열하느냐, 이것이 사람 심리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대 앞에 자질구레하게 물건들 놔둔 거 보시면 껌, 음료수, 뭐 필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데, 나갈 때 왠지 나 목마른 것 같고, 쇼핑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뭐 물 한 모금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들었으니까 집게 되는 것들, 그런 거 어딨나요? 계산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가면서까지 내 지갑을 열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심리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 제품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많이 연구를 하는 거죠. 일단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계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계. 그 요새 그 미스터 선샤인 얼마 전에 끝났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미스터 선샤인이 끝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병헌 씨가 예전에 그 광고하던 거 있잖아요. 그 시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저희 집에 TV를 제가 안 봐서. 근데 그 시계 광고 보면 이병헌 씨가 촥 차고 나와서 뭐 이런 포즈, 뭐 이런 포즈, 뭐 이런 거 하면서 시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복 같은 거를 쫙 입고 나오죠. 시계를 보여주면서. 응? 양복. 왜요? 청바지에 시계 차면 안 되는 건가요? 떨어진 청바지 뭐 이런 거에 시계 차면 안 되는 건가요? 양복 입고 시계를
막 이렇게 고뇌하며 사색하는 듯한 엘리트의 그런 풍모를 확 풍기면서 시계를 이렇게 막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그 이미지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미지가 우리 눈을 통해서 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보통 카피라이트에 이렇게 써있죠. 품격을 완성시켜준다. 고귀한 당신에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카피라이트의 그 문구에 짤막하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 품격. 그 다음에, 소중한 당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물건을 살 때, 보통 그런 시계, 고가의 시계들 같은 거를 살 때, 시간이 잘 갈까? 이런 거 걱정하십니까? 이 시계 잘 갈까? 요새 전화기에도 시계 있고, 다른 시계는 많아요. 그죠? 하다못해 몇천 원짜리 시계를 사도 몇 달 동안 그 양만 갈아주면 1년이고 2년이고 잘 쓰는 시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그 손목시계 차는 거 시간을 보기 위해서, 시계라는 게 뭔가요? 시간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계를, 시간을 보기 위한 시계의 품격, 왜죠? 품격이 필요할까요?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이 시계를 사면 당신의 품격이 완성된다. 이 시계를 사면 당신의 품격이 올라간다. 그런 거죠. 그리고 보통 자동차, 시계, 화장품, 이런 소위 사치성 물건에는 그런 것들이 항상 동반됩니다. 왜인가요? 내가 이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나의 품격이 올라가는 듯한, 시간을 잘 보라는 게 아니죠. 이 시계 잘 갑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광고 문구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 이병헌 씨가 양복을 탁 입고 그 엘리트 같은 그런 모습의 시계. 이건 고가예요, 분명히. 우리도 알죠. 그러면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저거 갖고 싶어. 왠지 저걸 사면 나의 품격이 올라갈 것 같아. 나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건을 살 때. 그렇지만 그런 광고를 눈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계속 봄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어떤 각인이 되는 거죠. 이 시계 이퀄 품격. 시계 이퀄 품격. 나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나갔어요. 나가서 그 이병헌 씨가 이렇게 나의 품격 이렇게 선전했던 그 시계를 만약에 질렀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해요. 텔레비에서 보던 그 시계 아니야. 응? 네, 그 이병헌 씨가 그 미스터 션샤인이 타고 있던 그 시계 아니야. 내가 그걸 샀어. 나는 뭔가요? 나의 품격은 향상됐고, 나는 이제 너무나 고상해. 나는 너무나 고상해. 나는 값어치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그거를 질렀더니 나의 값어치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그걸로 시계를 차고 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시계를 사진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이 시계를 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품격은 높고, 나의 지위는 높고, 사회적 위치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마케팅에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속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속물의 근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샀을 때 몸에서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그런 물건을 샀을 때 엔돌핀 효과를 봅니다. 엔돌핀 효과. 왜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런 물건을 사고 탁 포장을, 박스도 얼마나 큰가요? 막 열고 열어서 탁 찼어요. 그러면 엔돌핀이 몸에서 촥 나오면서 기분이 막 째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사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걸 느낍니다. 가령 여자들 어떤가요? 쇼핑을 탁 가서 명품관에 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난 대접받고 있어. 그런 데서 매장에서
가방을 쫙 보면서 여자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집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탁 차보고 어디 옷을 딱 빼입고 나갔어요. 너무 나는 막 응? 품격이 높아진 거지. 나는 막 응? 고상해진 거야. 나도 이제 하이 클래스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유행한 이게 요새 이템이야. 막 그런 걸 들고 나갔어요. 아, 나 막 요새 이렇잖아. 요새 이런 거 핫하잖아. 막 너는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엔돌핀 효과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런 엔돌핀 효과를 노리지만 이런 엔돌핀 효과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이에요. 왜? 이런 엔돌핀 효과가 계속되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하나만 사면 됩니다. 시계를 샀고 가방을 들었으니까 나의 품격은 완성됐고 좋은 차를 몰았어요. 나의 사회적 지위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나는 어제랑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의 엔돌핀은 막 솟구치면서 나의 품격이 막 올라간 것 같아. 이런 엔돌핀 효과가 계속되면 뭐 그 다음에 물건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미 나는 완성됐는데, 이미 나는 뭐 탑인데, 탑 클래스인데, 그죠? 완성되지 않는다. 이 엔돌핀 효과가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죠? 옷장을 탁 열었더니 이제 동창회를 가야 돼. 내일 옷장을 열었어. 입을 게 없네.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백을 샀는데 옷에 맞지 않아. 이거는 유행이 지난 거 아니야? 예전에 그 품격 다 어디 갔어? 그래서 다시 쇼핑을 해야 됩니다. 요번 모임 좀 중요해. 사업차 또 모임을 해야 돼. 중요해. 다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새 걸 삽니다. 다시 엔돌핀 효과를 쫙 느껴요. 오래 안 가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 효과, 이걸 브랜드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키면 안 돼. 그래야 소비자가 계속 물건을 사. 그리고 이것은 브랜드 효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섭리가 그래요. 어떤 새 것을 계속 그 새 것으로 심리적 만족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늘 그거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계속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게 오늘은 엔돌핀 효과가 쫙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그 효과가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새 것을 샀는데 지난번에 산 것과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품격대의 어떤 물건을 샀으면 그 전에 샀던 그 엔돌핀 효과를 똑같이 느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계속 길들여지면, 자꾸 그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 엔돌핀 효과는 그 전보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그 처음에 샀던 그 효과를 똑같이 누리려면 더 비싸고 더 좋으면 더 과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사야지만 그 똑같은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뭐 이용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카피라이트도 쓰고 브랜드 이미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면서 속는 거죠. 왜? 기분 좋으니까.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심리학이 왜 뜨개질하고 무슨 영향이 있느냐.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그런 브랜드가 주는 그런 이미지, 어떤 물건이 남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지위나 뭔가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착각, 그런 것으로 나의 엔돌핀을 돌게 하고 나의 기분을 업시키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고 한정적인 거라서 나의 일상에 있어서 정신적 건강의 공허함, 그리고 내가 평소 뭔가 허전한 듯한 그 부분을 쇼핑처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쇼핑은 일시적이잖아요.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늘 일상에
매번 뭔가 새로운 거를 살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늘 새로운 인생을, 눈 뜨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뭐 내일이면 새로운 뭐 왕자님을 만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일상은 늘 반복되고 작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작은 차이들 사이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를 하냐면은 이제 자기를 위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 뭐 정신 건강, 힐링 상담 이런 거 가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 너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너의 시간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본인이 그거를 직접 느끼기 전에는 그 중요함이나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고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고는, 이런 거죠. 남자들이 그 출산의 고통 상상을 하지만 힘들 거야. 과연 나보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 남자들이 몰라요. 그거는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세상의 그 경험치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뜨개질에서 그런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람들이 무언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일시적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자신이 무언가를 나에게 주는 것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그 차이를 연구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 사람이 자기가 일상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과연 돈일까? 무엇일까? 사회적 지위일까?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연구 결과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남이 내 기쁨을 같이 공감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혼자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과 팀워크를 이뤄서 그 어떤 무언가를 성취해서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의 그 수치는 누군가 함께 그걸 공유할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그걸 누리면 훨씬 그 엔도르핀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 나의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내 기쁨이 얼만큼인지 저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과시욕. 내가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것 같은 그런 것도 어쩌면 뭔가 내가 보여주는, 나를 보여주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뜨개질이, 혹은 뜨개질이 아니라도 좋아요. 뭐 어떤 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꼭 힘들지 않아도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저는 뜨개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읽었지만 그 내용을 얘기해 드리자면 별거 아닌데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이건 오로지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뜨개질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옷을 만들었어요. 이걸 내가 처음부터 그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이게 막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매일매일 뜨개질 하면서 어머 나 너무 즐거워, 어머 나 너무 신나, 뭐 이러지 않아요. 어떨 때 하기 싫고, 뭐 어떨 때는 내일 하지 뭐 귀찮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이어가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완성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입고, 이게 무슨 브랜드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걸 내가 입고 나갔어요. 내 친구들이 나를 딱 만나서 그러는 거야. 어머 얘 이거 만든 거야? 너 지난번에 이거 만들던 거 아니니?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너무 예쁘다. 너는 진짜 금손이네.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 너무 좋다 얘. 나도 좀 가르쳐 줘봐.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뭐죠? 나의 기쁨을 남이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건 과시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저런 거 한다고 나한테 지금 재는 거야? 뻐기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잘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눈에 봐서도 예쁘니까 그냥 칭찬하는 겁니다. 어머 얘, 넌 진짜 재즈 좋다. 응? 너무 예쁘다.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취미를 가지길 원해. 나도 이거 너무 재밌어. 누군가하고 이걸 나누고 싶어. 그래서 보통 뜨개질하는 사람들은 그 뭔가 나누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이런 작은 그 성취감, 그리고 이런 작은 일의 만족도를 상당히 느끼고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수치가 남들보다 높아요. 진짜로. 이거는 연구 사례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뜨개질 하면은 뭐 치매가 예방된다. 우리 지금 치매 걱정할 나이 아니잖아. 지금부터 무슨 치매를 걱정해. 그리고 뭐 연산에 도움이 된다. 우리 뭐 하버드 갈 거 아니잖아. 뭐 그런 거는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뭐냐? 뜨개질을 함으로 인해서 작은 건데 그 매번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이런 뭐 그림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예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붓글씨를 쓴다든지 뭐 캘리그라피 많이 하잖아요. 캘리그라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의 수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수양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 그걸 느끼면서 내가 느끼는 성취감, 내 자아를 찾는 그 기쁨, 그리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공감을 이렇게 같이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엔돌핀 효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고 늘 있는 겁니다. 생활에 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잔잔한 어떤 우리가 무슨 뭐 마약하듯이 갑자기 엔돌핀이 팍 폭발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잔잔한 엔돌핀 효과가 일상의 공예를 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늘 마음에 그 위로, 평안, 편안함,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느끼는 행복, 나만의 행복,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같은 쇼핑이라 할지라도 브랜드의 물건을 사서 물론 좋죠. 뭐 좋은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시계 차고 좋은 백 들고 좋죠. 그런데 니터들이 또 쇼핑을 할 때 또 느끼는 즐거움은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에요. 실을 살 때, 도구를 살 때,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 거죠. 이걸로 뭘 해보지? 나 이걸로 뭘 해보지? 뭘 만들어보지? 이번엔 뭘 해보지? 늘 그 머리에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을 함과 동시에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창의성도 동시에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붓을 살 때, 캔버스를 살 때, 내가 몇 호 캔버스를 사지? 내가 무슨 작품을 해보지? 이 모든 것들이 창작, 그죠? 아이디어,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늘 머리를 쓰는 거죠. 두뇌를 개발시키는 거죠. 창의력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두뇌 개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시키기도 하죠. 미술, 음악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창의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거를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항상 자존감이 높습니다. 남들보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늘 할 수 있다. 작은 거지만 나는 작은 성공, 작은 성취감을 느껴본 사람들은 항상 이건 자만이 아니고 자존감이 있어요. 나를 믿는 거죠.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학원을 가서 배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자꾸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뜨개질만이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이런 창의적인 그런 크래프트 활동에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붓글씨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는 않을 거지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먼쇼로 한번 보여주는 거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조회수가 나오겠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생각할 때 니터가 느끼는 행복, 왜 니터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쇼핑을 하면서 실을 살 때 그 설레임, 그 기쁜 마음이 왜 드는가, 그것들이 오늘 한 거가 끝나지 않고 내일 왜 또 하고 왜 또 하고 내가 왜 또 실을 사고 이 많은데 왜 또 사고, 그 이유가 그 엔돌핀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나를 위한 작은 외침인 거죠. 너의 행복한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넌 이걸 하는 거야. 오늘 활동이 내일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지고, 왜? 좋으니까. 작은 건데 이게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이걸 하는 거죠.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주변에 돌아보세요. 자기가 무언가 행복하게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이건 니터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행복이고,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해, 공감해줘,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터들이 잘 가르쳐주는 이유도 그겁니다. 내가 기쁘니까 너가 기뻐해주면 그 기쁨을 너도 알 테니까 우리 나누자, 그럼 더 즐거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예전에 그 블로그 글을 돌아보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좋겠다. 이 정신 심리학, 그 다음에 뜨개질이 정신 건강에 주는 이 지대한 영향, 이거는 논문과 그 모든 그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를 사례로 써간 많은 글들의 사례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니터라면 정말 나한테 좋은 이유를 어디 가서 너 이거 왜 자꾸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 이거 왜 계속 하는 건데? 얘들아, 난 너와 정신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내용, 레인 매거진 이슈 6. 네, 저는 버지니아,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시고 그 유튜브에 업로드 됐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저의 팔로우 분들은 항상 그 공감 능력을 저랑 나누려고 하지 않아. 너무 조용해. 조금 이런 말에 공감을, 나 이 얘기에 너무 공감해 하시면 하다못해 하트라도 점 찍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레인 이슈 6에서 이제 함따하는데 우리 어떤 패턴이라도 이제 하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버지니아를 골랐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 버지니아를 뭘로 만들까 얘기하면서 황금색이랑 그 다음에 이제 카키색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황금색을 저는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 어떤 분이 황금색을 구입을 하셨네요. 근데 제가 마침 제가 쓰려고 남겨둔 황금색이 재고가 이제 그 분이 구매하신 것이랑 재고가 모자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고객 우선, 커드포즈샵은 고객을 우선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의 황금실을 고객님께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신 카키로 갔습니다. 그래서 카키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버지니아 이 패턴 앞에 요만큼 했습니다. 요만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앞에 그 버지니아 패턴을 하시다 보면은 에징 스티치에 대한 그 패턴의 그 내용에 그 에징 스티치를 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카메라 돌려서요. 자,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뜨개질 할 때, 그, 에징 스티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에징이라는 건 요 끝을 말해요. 요 끝부분. 보통 이 끝부분에, 뜨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실이 감긴 그 모양이 여기에 범프처럼 이렇게 나타나면서 옆에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렇게 실이 그러니까 그 줄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징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징 처리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첫 번째 그 코를 뜨지 않고 슬립하는 거죠. 그 슬립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그 방법들이 있는데 레인 매거진에 소개된 요 슬립 방법, 요 패턴에 버지니아 패턴에 적용이 되는 그 슬립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해요. 여기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사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첫 코를 그냥 슬립해서 그냥 뜨셨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그 어디서 하느냐 요 부분만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 끝에 한 코를 남기고 이 코를 그냥 이렇게 바늘에 뜨지 않고 걸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걸어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로 돌렸을 때 여러분들 첫 코를 그냥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에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첫 코를 그냥 거르는 경우가 많지만 요 경우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서 첫 코를 뜨는 거죠. 자, 이제 펄 사이드니까 펄 스티치 펄 사이드니까 이렇게 안에서 넣어서 펄로 떠주겠죠. 요래 여러분들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닉은 겉뜨기 안뜨기 밖에 없다고 했죠. 안뜨기 다 할 수 있으니까 펄 스티치가 안뜨기입니다. 제가 오로지 한국말로 아는 그 뜨개 용어 두 가지가 겉뜨기 안뜨기예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에징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보통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첫 코에서 많이 이렇게 슬립하고 그냥 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마지막 코에서 슬립해서 뜨는 것 똑같습니다. 어차피 첫 코를 떠도 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징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것, 그것이 버지니아 패턴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징 스티치 첫 코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험을 해보시면은 에징 스티치 첫 코를 걸러서 슬립 스티치 하시고 뜨개를 하시면 사실은 오른쪽 사이드와 왼쪽 사이드를 비교해 보시면 살짝 길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길이 차이가 없어요. 길이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지 뭐 첫 코를 걸르든 마지막 코를 걸르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끝부분을 깨끗하게 나오게 한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 지금 저도 아직 한창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요 패턴이 살짝 일반적인 탑다운이랑 달라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은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뜨면 탑다운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코, 네, 안뜨기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패턴이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패턴마다 그 패턴 어브리비에이션의 방법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이냐? 그렇지 않아요. 패턴마다 어브리비에이션을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그 이름을 가진 거라도 예를 들면 지금 요렇게 질문하신 거 마지막 코 넘길 때 안뜨기로 넘기면 되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펄 사이드로 넘기느냐 닛 사이드로 넘기느냐, 닛 사이드로 넘겨도 계속 닛 사이드로만 하시면 또 닛 사이드로 나와요. 그런데 이 패턴에서는 이 레인 매거진에서는 펄 사이드로 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레인 매거진 이슈 6 뜨는 언니들, 버지니아 뜨시는 분들 펄 사이드로 넘기세요.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로 니 사이드로 했다고 다 풀고 새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거 계속 반복하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실의 꼬임이 다를 뿐이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냐 왼쪽으로 돌아가냐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해드릴 얘기 시브이니츠 울프
울프 패턴. 저희가 15유니츠 클래스 3기가 지금 내일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금 혹시 그 라방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수강생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저희 파티 있는 거 아시죠? 야외 촬영과 파티. 여러분들 뜨신 예쁜 옷들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사진 찍어드려요. 그리고 일단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저희 그 15유니츠 3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울프 패턴이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15유니츠 클래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공방장에게 DM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15유니츠 1기 클래스 때부터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뜨개질을 혼자 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그랬죠, 혼자 무언가를 성취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의 수치보다 여럿이서 누려서 같이 기쁨을 공유할 때 더 큰 엔돌핀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진짜로. 근데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같은 걸 만들진 않아요. 다 같은 걸 만들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는 거죠. 내 건 내가 만들고 네 거 네가 만드는데 마지막에 같이 보는 거죠. 같이 입어보기도 하고 막 서로 칭찬해주면서 어머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굉장히 성취감도 커지고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반에서 여러 명이 이제 수업하시는 경우 그런 끈끈한 연대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서로 칭찬해 주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를 해서 그냥 나만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머 예쁘다 얘 이렇게 한 명이라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더 기쁘기 때문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임을 할 때 어떤 모임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예쁜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수업은 제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수업이 학원 같은 수업을 상당히 싫어해요. 뭐 이렇게 순서대로 뭐 앞에서부터 뭐 니스티치 100번 뜨고 오세요, 뭐 앞뒤짱 뭐 100개 뜨세요, 이런 거 저는 상당히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학원 같은 수업은 싫어하되 숙제 안 하는 학생도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그 모임의 목적을 위한 겁니다. 목적은 만나서 뜨개를 하되 마지막에 갈 때 예쁜 옷 입기, 이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지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학원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뜨개질을 저도 그렇게 배웠을 뿐더러 저는 학원처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즐겁게 했고, 그리고 영문 패턴 배우시려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의 수업에서 늘 하는 건데, 영문 패턴 하실 때 열심히 번역을 해서 막 적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건 겉뜨기 안뜨기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말로 다 영문으로 알죠. 물론 제가 여기서 뜨개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영문 패턴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깨알같이 번역하지 마세요. 그 번역한다고 그게 뭐 외워집니까? 여러분들 뭐 German short row라고 얘기했을 때 German short row를 한국말로 되돌아뜨기라고 쓴다고 해서 그 기법 자체가 눈에 훤히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냥 German short row 자체를 알면 그걸 굳이 한국말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말로 된 어떤 패턴을 보실 땐 한국말의 약어들이라든지 어떤 기호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겠죠. 영문 패턴에서 영문 패턴을 빨리 배우고 싶으신 분이 왜 굳이 그걸 번역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수업인데 제가 약간의 이런 이점도 있어요. 제가 교포라는 그 장점, 제가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영어 학원이 아니지만 제가 해석을 한국말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더 빨리 배우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것만큼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해도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 않습니까?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은 다르죠. 얼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응? 뭐 순위는 100명의 순위가 있어도 내가 아는 순위는 한 명이잖아요. 뜨개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기법, 내가 본 거,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건 그 모양을 기억하는 거면 모양을. 이건 이름을 기억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지금 지금 3기인데 3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제가 그냥 영어로 읽어드리고 한국어를 해석 잘 안 합니다. 많이 뭐 이렇게 뭐 주구장창 막 받았을 정도로의 무슨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혼자서 읽으시고 혼자서 다 예습하실 정도의 그 레벨까지도 오셨어요. 여러분들 15인치 클래스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레벨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방장에게 DM하시면 재밌는 그 공감하는 우리 15인치 클래스에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4기 모집 중입니다. 우리 3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 쫑파티예요. 그래서 3기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레인 그 울프 패턴 뭐죠? 그 15인치 울프 패턴 지금 제가 여기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여러분들 인스타 보시면 저희 수강생님들이 만들고 있는 울프 벌써 저희 같이 15인치 3기 하신 분들은 꽤나 많이 만드셨고 내일 쪽파티에서는 뭐 입을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큼 숙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제 샘플을 요만큼 진도로 나갔을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 패턴의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걸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 걸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옷을 가지기 위한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의 샵 샘플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드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라방을 할 때 뭔가를 입어서 보여드리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뜨지 않더라도 분명히 자기 리스트에 제가 입은 옷을 보고 나 이거 이쁘네 다음에 해봐야지 적어 두실 수 있잖아요. 버킷 리스트에 나 이거 해봐야지 물론 그 노트가 너무 길어서 문제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입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거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다음 제가 만든 요 색깔을 보시고 난 저 색깔 싫어 내지는 저 색깔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만큼 뜨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돌려서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15인치 에코랑 그 다음에 루나실로 만드는 거예요. 울프 패턴이 아까 패턴들 보셨죠? 요게 예쁜 게 뭐냐면 요 끝에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카메라에서는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요 끝에는 에징이 루나로 돌아가는 패턴들이에요. 모든 에징이 루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 루나실이 에코실보다 광택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광택? 실제로는 광택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반짝반짝거릴 정도로. 그래서 요 끝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 색상은 새로 나온 더스크라는 색상이에요. 15인치.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끝에 에징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광택이 있는 루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매도 그렇고 뭐 다 끝에 끝 처리가 끝단 처리가 이거를 끝단을 보통 햄이라고 하죠. 햄 처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햄 처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그 햄 처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쁩니다. 제 눈에 예뻐요. 그래서 요 샘플을 지금 시작했고 저의 문어발이 요게 지금 4번째죠. 4개째 문어발. 제가 어저께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막 옷이 지금 전부 다 옷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옷을 이렇게 막 주섬주섬 가방에서 꺼내고 막 기차에서 뜨고 막 이러니까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인다. 하나 더 문어발을 걸쳐야 되겠네. 그래서 양말 시작했어요. 양말. 그래서 조만간에 양말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하게 라방에서 짚어드려야 되는 모든 내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라방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예쁜 뜨개로 함께 수다 떨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